오늘 가져온 얘기는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번 영상이 사실 거의 나라 망하는 수준의 얘기를 했죠. 오늘 얘기할 내용은 훨씬 가벼운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비트코인은 절대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팔면 안 된다는 마음을 먹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슬픈 과거의 흑역사 같은 거기도 하고, 이제 차트 기반의 매매를 하다가 여러 번 말아먹은 게 있습니다. 요것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식 투자 진짜 못했었구나, 이 정도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은 제일 열받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식이나 코인을 사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버티는 게 가능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저는 상장 폐지, 그러니까 상패를 한 3-4번은 맞아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수업료를 내는 거지 라는 식으로 좋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저라도 너무 열받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팔고 나서 바로 폭등한다. 이거 진짜 열받습니다. 당해보시면 진짜 잠이 안 와요. 실제로 제가 주식할 때 이것도 심지어 반토막 손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상한가 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유의 얘기들이고요. 앞으로 영상 내내 진행된 얘기 전부 다 저의 감동 실화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투자를 처음 시작한 거는 30살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투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돈 넣으면 돈 벌린대 라는 거를 얘기 듣고 팔랑귀처럼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투자를 한 게 리플이라는 코인을 샀습니다. 지금도 꽤 유명한 코인이죠. 그리고 그때는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제가 거래를 했어요. 저는 주식 투자도 그때는 안 할 때였거든요. 그냥 일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런 투자도 안 했었는데, 제가 본업을 열심히 할 때 저랑 이제 알게 된 대표님 한 분이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거 지금 가격이 너무 싸서 곧 떡상할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대표님한테 좀 신뢰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저한테 뭐 사기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좋은 의도로 알려준 것 같아서 팔랑귀가 이제 발동했죠. 귀를 막 팔랑팔랑 거리면서. 그 당시에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1,500만 원 가진 게 그때 전 재산이었거든요. 이 1,500만 원을 전부 다 리플에 분할 매수 이런 것도 몰라서 한 방에 그냥 시장가로 전부 다 풀매수를 긁었던, 그러니까 진짜 올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인생 첫 투자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 한 틱 움직일 때마다 제가 일해서 버는 것보다 자산에 주는 영향이 크더라고요. 리플이 그때 1원 올라갈 때마다 한 8만원씩 수익이 나는 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1원 떨어지면 8만원쯤 까먹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일하면서 프로그래밍 강의, 코딩 강의 했었거든요. 시급이 한 25,000원 정도였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대우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는 1시간 내내 열심히 떠들어봐야 25,000원인데 이거 1원 움직이는데 8만원씩 벌리네? 이거 일 뭐하러 하고 있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출근해서 돈 버는 게 별다른 의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운 좋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재산 1,500만원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차트 기준으로는 여기쯤에 사가지고요. 장대 양봉이 이렇게 빵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서 냅다 팔았어요. 봤더니 한 2주 정도 들고 있던 것 같아요. 그때 수익 실현했는데 한 200만원 벌렸습니다. 제가 그때 돈을 막 많이 쓰던 사람이 아니라서 한 달 카드값보다 더 벌었네 라고 하면서 와, 나 투자 좀 잘하나 보다 막 이런 온갖 생각을 하면서 진짜 엄청 기뻐했습니다. 페페짜리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정말 제 심정 그대로였어요. 막 진짜 부자 된 기분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한 달에 200만원씩만 벌면은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트 보시면은 제가 팔고 나서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그 뒤로 내려오거든요. 결국에 제가 샀던 것보다 더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그때 막 잘 팔았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집에 가면서 라면을 사들고 가는데 평소에는 신라면 먹을 거 신라면 블랙 사들고 가고 끓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빗썸이라는 데서 거래를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은 여기를 주로 쓰지 않거든요. 업비트라는 데를 주로 쓴단 말이죠. 왜 이때는 빗썸을 사용했을까요? 그때는 너무 초창기여서 업비트 거래소가 없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풀매수했던 가격이 180원, 185원 뭐 이쯤에 풀매수를 해갖고 220원 즈음에 풀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래갖고 대충 여기 그림 보시면 조그맣게 그렸는데 여기 즈음에서 올라온 걸 판 거예요. 그러다가 그해 말쯤에 코인 광풍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4,500원 넘게까지 잠깐이나마 찍히더라고요.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진작에 여기서 팔았잖아요. 배가 그렇게 아팠습니다. 제가 판 가격보다 20배 이상을 더 오르더라고요. 그나마 이 투자에 다행이었던 거는 이거 진짜 잠깐 고점으로 한 4,400원, 500원 찍고 그 뒤로는 다행히 쭉 내려왔습니다. 이 뒤로 아마 300원
3,400원쯤에서 꽤 오랜 기간을 머물렀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한 3,000원 정도 할 텐데 꽤 오랜, 거의 6, 7년 기다려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첫 투자를 벌긴 벌었지만 배가 엄청나게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나마 폭락을 해갖고 저는 다행이라면서 자기 위안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열받아서 내가 왜 이걸 못 먹었지? 이런 자책도 많이 했었죠. 첫 번째 투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때 테슬라라는 미국 주식을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테슬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거의 부제는 자넨 아직도 사람을 믿나? 라는 부제로 가져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저는 이때는 전혀 모를 때였습니다. 이 그림은 나일론 머스크라고 이제 개그짤로 많이 쓰이는 그림인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대중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리플을 팔고 나니까 현금이 이제 저한테 생겼잖아요. 근데 제 지인 중에 투자를 잘하는 걸로 좀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갖고 형, 이거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 잘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형은 저를 딱 보면은 저의 투자 수준을 당연히 알 거예요. 투자 무지랭이구나 이런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해낼 사람이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테슬라 주식을 사가지고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면 물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장투를 저한테 권했던 거예요. 요즘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화성 갈 끄니까 이 짤 아시죠? 이런 거 유행하기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도 테슬라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차트상으로 그 당시의 역사상 최고점, 흔히 히스토리컬 하이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최고점에 들어가긴 했는데 다행히 가진 돈의 일부만 들어갔습니다.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나중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그때 또 물 타고 이러면서 오를 때 많이 버는 거야 라고 원론적인 얘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본다고 진짜로 20% 정도만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가격이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쭉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별로 이렇게 멘탈에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배운 게 있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주식을 사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거의 반년, 1년 이렇게 계속 지켜본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보다가 봐도 주식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의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보는 동안에 일론 머스크가 무슨 발표하고 뭐 공장을 새로 신설하고 이런 기사들 다 챙겨봤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맨날 분 단위로 쳐다보진 않지만 하루에 한두 번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등락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거가 진짜 저의 멘탈을 뒤흔듭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심하게 흔들리는 롤러코스터인데 끝나지도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40%가 됐을 때 더 못 견디겠더라고요. 존버를 하다가 추매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남은 현금을 다 부었습니다. 평단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제발 구조대 좀 보내줘라. 나 물 많이 탔다. 익절해야 된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 뒤로도 반년 정도 더 들고 버틴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한 18년도 하반기까지 들고 버텼습니다. 물을 잘 타서 그런지 결국에 플러스 20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 이득권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정말 미래를 꿈꾸는 사업가인지 아니면 그냥 사기꾼인지 그보다 더 심하게는 그냥 SNS에 미친 관종인지 제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안 들고 있을 때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들고 있는 상태로 특히 큰 돈 넣고 일론 머스크 보잖아요. 진짜 그렇게 꼴배기 싫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갖고 20% 먹고 나와야겠다. 대충 1년 반 정도 만에 20% 만들고 나왔습니다. 이때쯤 되니까 저는 아까 자식 물려주려고 사는 주식이야 이런 말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냅다 팔아치웠어요. 테슬라 그 뒤로 다들 잘 아시죠? 저는 여기에서 뭐 차트가 등락이 심하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뒤로 차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440불이 지금 대충 최고점으로 보이는데 제가 익절한 20% 뒤로 20배가 더 올랐습니다. 진짜 정신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테슬라를 보는데 다시는 손이 안 나갑니다.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엄청나게 등락을 타고 견디면서 생각했던 게 정말 큰 고통의 기억으로 남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짜잘한 등락인 거예요. 차트에서 여기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움직임이 있는 걸로 보이나요? 근데 이 안에서도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씩 움직입니다. 저의 멘탈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테슬라 보면은 그때 팔지 말고 일단 좀 들고 갈 걸 이 생각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투자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베팅을 또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이 너무 많아. 진짜 장투할 종목이 아니야. 그래서 사업 자체가 미래인 거, AI가 미래다라는 거에 베팅을 하기로 합니다. 2016년 때 여러분 알파고가 이세돌을 바둑으로 이긴 사건이 굉장히 화제였죠.
저는 그때 컴퓨터 쪽 일을 하던 사람인데 AI가 무슨 그 정도의 수준이 되냐, 당연히 사람이 훨씬 더 우세하지, 이런 소리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세돌을 AI가 이긴다고? 이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충격만 받고 그냥 신기한 일 하나다, 이벤트 1번 정도네 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의 저라면은 알파고 이거 구글에서 만든 거 아닌가? 이러면서 구글 주식 어떻게 사야 되지? 막 이런 고민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1도 못했습니다. 제가 첫 투자는 2017년이었거든요. 이때는 주식을 안 할 때였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테슬라 알려준 분 있죠. 그분이랑 투자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미국에서 금광 캐러 가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한테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인공지능 학습을 할 때 엔비디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래픽 카드를 갖다가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 그 뒤로 AI 붐이 이미 일기 시작했고 더 오래 갈 거다라는 거를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로 AI 돌리는 거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2019년쯤에 이 형이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구글은 이미 너무 오른 걸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는 아직도 더 오를 것 같아 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AI가 과연 일시적 유행일까? 이거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은데 AI 인프라로서 엔비디아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배웠습니다. 너무 완벽한 투자 같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 달 걸쳐갖고 거의 40~50%의 상승을 맛을 봅니다. 거기다가 2019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엔비디아 주식도 같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왜 이런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고 합니다. AI에도 쓰는데 채굴에도 쓴다고? 엔비디아 수요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무조건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때 저는 가지아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을 왜 사냐? 엔비디아 사면 되는데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차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40~50%가 계속 오르기만 하냐, 이거 말이 안 된다, 한 번은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정이 온다고 하죠. 실제로 조정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 나름의 잔머리를 굴렸어요. 야, 이거 지금 팔고 저점에 다시 사면은 나는 주식 수량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맞지 않나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여기쯤에서 주식을 한 번 다 팔았습니다. 그러고 가격이 내려오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죠. 뭐냐면 내가 처음 산 것보다 더 내려오면 그때 다시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바로 오진 않아요. 다 여기 차트만 봐도 제가 샀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선으로 유지되는 수준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 팔고 나면은 들고 있을 때만큼 가격을 열심히 보진 않게 되더라고요. 엔비디아 지금 주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번에도 저는 이 구간 안에서 잠깐 들고 있던 거고요. 그 뒤로 가격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팔았던 게 대충 4달러쯤인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근데 지금 133달러 정도라고 하죠. 엔비디아가 제가 지금 영상 찍는 날짜 기준으로 전 세계 시총 1위라고 합니다. 애플보다도 더 큰 회사가 됐어요. 제가 판 뒤로 30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10배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10배만 먹어도 대단한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30배를 놓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후회는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서 제가 한 실수는 조금 더 싸게 다시 사려다가 영원히 다시 못 사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야 되는데 너무 말하는데 기분이 심란하네요. 이때 3번의 투자 실패로 저는 우량한 자산은 절대 파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웠습니다. 이거 웃기려고 가져온 짤인데 워렌 버핏을 워렌 존 버핏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버티는 자가 크게 벌 수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다른 투자 기회, 우량 자산을 찾으면 다시는 팔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 한참 동안 장기 투자를 안 했습니다. 한 2019년에 팔았으니까 제가 그 뒤로 비트코인 모으기 시작한 게 22년쯤부터거든요. 한 3년 정도 투자해서 떠나 있다가 이거 모아야겠다라고 깨닫게 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왜 모아야 되는지는 다른 영상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비트코인으로 이거를 만약에 피눈물 흘리면서 배웠으면은 그때 만약에 싸게 샀다가 싸게 팔았다면은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간다는 마음가짐은 못 가지지 않았을까?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비트코인을 여러 가지 이유로 팔지 않겠다고 하지만 비트코인을 처음 다시 모을 때는 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거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들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대부분은 요즘 미국 주식 광대짤로 많이 표현되는 흔히 말하는 떡락에서 많이 고통을 받으실 텐데, 저는 반대로 팔고 나서 오른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단순한 차원에서라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런 이유에서라도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매수만 하고 매도 버튼은 뽑아버리셔야 돼요 라고 얘기 드립니다. 저처럼 이런 슬픈 경험 다시는 하지 않길 바라시면서요,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비트코인 열심히 모으고 하다못해 성공한 투자로서라도 비트코인 들고 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